베스트 5. 일단 5가지 다 말해주고 나갈 분들 나가고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죠. 아 그렇죠. 예. 1번 뭔가요? 그냥 1번은 빨리 요약해서. 그렇죠. 1번은 아무 재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몸빵으로 때우겠다. 몸으로 네. 때우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부업은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을 배달의 이용한 배달 대행 일인 거죠. 배달 대행. 2번은 뭔가요? 2번. 아 2번은요. 2번도 이제 몸빵용인데 네. 아 이거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 4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월. 주말 이용해서 아니요. 아 그냥 주말에. 하루 그냥 이제 몇 시간 뛰어서 네네네.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인데 네. 결혼식 하계 알바를 한다던가. 결혼식 하객 알바. 네네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아 세 번째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심사위원장님이 그 추구하셨던 그 네. 스마트도어를 하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네. 애쉬나 레드버블 같이 무자본으로 디지털 파일을 팔아가지고 네.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어요. 네. 애쉬요. 예, 애쉬. 처음 듣는데. 예. 애쉬? 예, 애쉬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시작했다가 네, 네. 지금은 디지털 판매도 가능한 사이트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애쉬랑 또 어떤가요? 레드버블이라고. 레드버블. 레드버블은 왜 좋냐 하면 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보내요. 네. 그럼 거기서 그 디자인을 이용한 40여 종의 상품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아, 디자인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 파일을 보내면 그렇죠. 자기들이 상품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디자인 저작권을 주고, 저작료를 주는 거죠.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유통이랑 CS를 다 거기서 다 가져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마존 FBA를 더 추천을 했었는데 네. 아마존 FBA는 진입장벽이 일단은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네. 제품을 하나를 알겠습니다. 이제 해야 그러면 되는데, 일단 예. 스마트 스토어나 애쉬나 레드버블 그렇죠. 이게 3번.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브런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글 양을 채워서 네. 타링이나 크몽을 이용해서 네. 전자책을 통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뭔가요? 다섯 번째는 결국 궁극적으로 시간당 단가를 통해서 내가 자담회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강의를 가거나 하더라도 그냥 내 몸이 움직이는 대가로 시간당 돈 자체를 확 늘리는 형태입니다. 그럼 배달 대행, 결혼 하객,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나 애쉬나 레드버블, 그다음에 브런치 타링 크몽, 마지막이 강의. 네. 이게 B2B 형태. 그렇죠. 그 강의는 B2C로 판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B2C로 하게 되면 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네. 네. 근데 B2B로 하게 되면 항상 수요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배달 대행에 대한 거. 배달 대행 해보셨어요? 배달 대행은 제 지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몸빵령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예, 여러 가지 구축을 다 해놨기 때문에 몸빵령을 할 일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나 몸만 있어. 근데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 컴퓨터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말씀드리죠. 그냥 이제 몸으로 뛸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그냥 쉬운 게 쿠팡이나 이제 배민을 이용해서 네. 배달 대행하는 거다. 사람들이 항상 월급으로만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자기가 직장에서 일해서 연봉을 올리거나 네. 혹은 이직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연봉을 한번 상승시키려는 형태로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가치는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어. 직장인이 100%라고 했을 때 상위 5%는 만족할 만한 월급을 받겠죠. 네. 근데 나머지 95% 분들은 월급만으로는 네. 다 비교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급 외에도 수익이 난다라는 경험을 한번 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몸빵령을 추천드리는 거지. 몸빵령을 평생 하라고 이제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몸빵형을 하면서 월급 외 수익이 들어오는 맛을 봐라. 맞습니다. 뭔가 월급 외에도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런 예.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그 틀을 한번 깨셔야지 그 다음에 반자동력이나 자동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 몸빵형을 할 때는 뭐 배달 대행 같은 경우는 뭐 시작할 때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죠. 그렇죠. 그냥 이제 어플 들어가가지고 네. 신청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잘 돼 있으니까 요즘에. 배민 라이더스나 그렇죠. 쿠팡은 뭐죠? 쿠팡 배달하는 것도 있죠. 쿠팡 이제 배달하는 게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네네. 지금은 시간당 단가가 높은데 아마 이것도 가면 갈수록 낮아질 거예요.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단가가 높은데. 네네네. 네네네. 쿠팡은 배달 엄청 빨리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죠. 그 배달 대행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기 때문에 네. 해볼 만하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면. 네. 아무것도 없다면. 네. 근데 또 다시 두 번째도 결혼식 하객 알바예요. 그거는 그거는 뭐냐면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배달 대행을 퇴근 후에 저녁에 하시면 되는데 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상황이 또 넓어진다는 거예요. 몸방형으로 할 수 있는 게 주말에는 넓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결혼식은 주로 주말에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럼 주말에 결혼식 그 타임 있는 거 2타임만 띄워도 네.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내가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결혼식 하객 알바가 그렇게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서 한 건 띄워서 4만 원, 8만 원 아니에요. 네. 근데 결혼식이 예를 들어서 쭉 있잖아요. 네. 시간대별로 오전에 결혼식 하는 사람이 있고 낮에 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비용 아끼려고 저녁에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더해보면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 일당으로. 그러면 내가 평일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주말에는 이제 그 결혼식 같은데 하객 알바 업체랑 신청해가지고 가시면 뭐 어느 정도의 돈은 되니까 평일 저녁에 하실 분들은 배달 대행이 좋은 거고 네. 평일 저녁이 아니라 주말에 하시는 게 좋은 분들은 결혼식 하객 알바를 하시면 아무 그거 없이 집에 있는 정장 하나 입고 가서 네. 친구인 척 혹은 연인인 뭐 연인의 어떤 이제 연인은 뭐 아니죠. 예, 연인은 아니죠. 예, 많이 혼났어요. 연인의 이제 동기인 척, 예, 동기인 척 하면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도덕적으로 뭔가 약간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왜요? 내가 어쨌든 뭐 그런 척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어떤 느낌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네. 아,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이제 나는 친구인 척 하더라도 그냥 나는 일단 받을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업체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결혼식 하객 알바로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구글에서 결혼식 하객 알바라고 검색하면 아. 관련 업체들이 쭉 나오고요. 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많은 후기들이 있는 업체들. 네. 실제 사람들이 이제 아 거기 다 다녀와서 내가 돈 벌었다라는 후기를 남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셔도 아무데나 가지 말고 그렇죠. 후기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거네요. 몸빵의 주말 버전인 거고, 그렇죠. 배달 대행은 몸빵의 평일 버전인 거고. 네, 저녁 버전. 그 주말에도 이거 해도 되잖아요, 배달 대행.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시간당 단가가 배달 대행보다 결혼식 하객 알바가 더 높나 봐요. 높다기보다도 좀 몸의 편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편한다. 네.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밥도 주니까. 그런 하객 밥이 예. 또 좋은 밥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축의금 내고 간 사람들이 먹는 밥이나 이분들이 먹는 밥이나 똑같을 같은 밥을 수밖에 먹으니까. 없죠. 예. 네. 뷔페 먹고. 그렇죠. 좋네요. 이거 결혼식 하객 알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저 아는 친구가, 친구는 아니고 저희 아는 동생이 네. 결혼식 축가 네. 알바를 했거든요. 오, 네. 성악과를 나왔는데, 네, 네. 이거를 돈을 엄청 잘 벌더라고요, 이걸로. 아, 그 시장이 크긴 하죠, 예. 네, 그걸로 돈을 잘 벌길래,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다른 사업 할 때인데, 야, 너 돈 많이 버니? 이랬더니까, 제가 뭐 어떻게 같이 하자고 할까봐, 사장님, 이거는 저 혼자 할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요. 예. 저희 직원이었거든요. 아. 사장님, 이거는 저 혼자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결혼식 관련된 그 뭐 브라스 이런 것도 단가가 엄청 높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악 뭐 그런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아주 쏠쏠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장 뭐 결혼을 한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니까 네. 수요는 계속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에 결혼식이 셀프 웨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있죠, 있죠. 예. 그 셀프 웨딩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결혼하는 분들한테. 왜냐면 이제 결혼 사진이 또 거품이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셀프로 스튜디오랑 옷이랑 뭐 이런 것만 빌려서 딱 찍을 수 있게 네네네. 네, 그런 거를 했었는데 인기 많았어요. 저희 거의 한 달치 예약이 다 차고 막 이랬었으니까. 네. 근데 그만큼 이제 결혼 시장이 네. 해볼 만한 것 같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업이긴 부업이죠. 부업이긴 그렇죠. 부업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냥 시간을 통해서 돈으로 그냥 바꾸는 네, 것밖에 네, 안 되는 거죠. 네, 네, 예. 네. 그 다음 단계 세 번째가 조금 솔깃하더라고요. 네. 스마트 스토어는 뭐 많이 들어봤는데 네. 스마트 스토어도 하신다면서요? 그것도 사실은 원래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중에서 네. 저한테 없었던 파이프라인인데 심사임당님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제 한번 이제 혁명을 한번 이제 일으키신 다음에 혁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개인은 뭐 물건을 판매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못 하고 있을 때 이런 네. 걸 이용해서 팔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줬다는 것 자체가 네. 저의 제 기준에서 이제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내가 물건을 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구매를 하시면 네. 그 물건을 내가 해외에서 구매해서 그냥 보내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만 챙기는 거기 때문에 네. 리스크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냥. 예.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것들을 한번 시도해봤고요. 뭐 알려주셨던 그 아이템 스카우트 이용해가지고 한번 잘 조합해가지고 해봤는데 네. 팔리더라고요. 어.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팔렸을 때, 네. 이게 되네 진짜? 예,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 이거 소식량을 늘려버리면 네. 지금 한 개 파는 걸 더 많이 팔 수 있겠다 해서 소식량을 정확하게는 이제 한 70개 정도만 늘리고 네. 판매량 정도 일어나니까 더 이상 이제 저는 소칭하지 않았어요. 상품 등록을 할수록 더 많이 팔릴 수 있는데 그렇죠. 더 늘리지는 않으셨구나. 그렇죠. 네. 더 늘리면 제 시간이 그만큼 할애가 되니까 네.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적어도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까지만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더 이상 사용하면 돈이야 많이 벌겠지만 내 시간이 그만큼 나가는 거니까 길게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서 네. 그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한 방법은 네. 적당한 시간만 할애해서 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로는 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셨어요? 스마트 스토어로는 매출량으로는 네. 1,500에서 2,000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데 순익으로요? 순이익으로는 이제 200에서 250 정도. 250 정도. 예. 마진을 그 정도로 붙여서 하셨나 봐요. 그렇죠. 마진을 제가 좀 낮춰서 어쨌든 많이 팔리면 네. 마진 조금 먹더라도 이제 내 순수익으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네네. 그렇게 한 거죠. 애쉬는 어떤 건가요? RC는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그 핸드메이드를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핸드메이드라는 게 사실은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공예품이든 아니면 작은 어떤 이제 물건이든 간에 근데 어느 순간에 디지털 파일들도 여기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크몽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SCL 통해서 유통이 되고 그거는 한번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그 내가 어떤 그 배송을 해줄 필요도 없고. 네. 그 그렇죠. 디지털 파일을 그러니까 뭐 내가 비디오 파일이든 아니면 뭐 템플릿이든 뭐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이거는 아무래도 그 뭐 미대생 분들이나 맞습니다. 컴퓨터를 좀 잘 다루는 분들한테 좀 유리한 그런 거네요. 그렇죠. 디자인 능력 어느 정도 받쳐주는 분들이라면 네. 진입을 했을 때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음원 같은 거 만드는 분들을 위한 사이트도 있어요. 엔바토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엔바토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엔바토랑 비슷한 거죠, 애쉬가. 그쵸.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엔바토는 보통 이제 디지털 위주로 이제 웹페이지 템플릿이나 이런 것도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애쉬는 이제 실제 물건들도 다 판매도 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카테고리가 디지털 파일인 거죠. 너무 신기하다. 엔바토는 오로지 디지털 파일만 파는 거예요. 그 뭐지? 사운드 파일이나 맞습니다. 예. 아니면 뭐 디자인 파일이나 네. 웹 코딩한 거나 맞아요. 템플릿이나 뭐 이런 것들 파는 데인데 네네네. 애쉬라는 것도 있다. 네. 그리고 또 얘기하셨던 게 레드버블. 네네네. 레드버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초보분들을 위해 가지고 뭐 가이드 영상도 만들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네. 원래 이제 그 레드버블 전에 가장 이제 사람들이 좋게 평가했던 게 아마존 FBA였어요. 네. 근데 아마존 FBA에 큰 단점이 있는데 뭔가요? 초기 진입 자금이 400에서 5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네. 생산업체에서 내가 물건을 떼다가 아마존 FBA에 넣어놓고 네. 자동으로 아마존에서 CS나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되게 피곤해하는 고객 응대나 이런 걸 해주니까 네. 뭐 배송이나 이런 걸 다 해주니까 이제 우리가 좀 편했던 건데 네. 그래서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판매 관리가 다 이루어졌던 건데 네. 근데 여기 단점은 결국에는 내가 중간에 물건을 잘못 소싱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투자된 금액에서 리스크가 발생해가지고 목돈을 잃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재고 부담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레드버블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그 무료로 나와 있는 디자인 툴들이 있어요. 캔바나 미디 캔버스 같은 네네.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 툴들이 있거든요. 웹에서. 네. 템플릿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찍은 사진들만 좀 갈아서 작업들도 간단해요. 자막 같은 것만 몇 개 바꿔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넘겨버리면 네. 그 사이트에서 그 디자인 받은 걸 이용해서 40여 종의 제품을 만들어줘요. 40여 종의 제품을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 케이스부터 뭐 티셔츠, 뭐 컵이나 이런 거 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너무 간단해요. 이게 한 10분 투자하면 내 제품이 40가지가 미국에 거예요?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분들이 구매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미 돈을 어느 정도 받겠죠. 네. 그럼 우리는 디자인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 책을 출간했을 때 인쇄 받는 것처럼 네. 그 디자인 그 저작료를 그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
아, 나 얘네 뭐 하는 인쇄 서비스를 하는 거네요. 얘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POD라고 불리더라고요. POD. 네. 예. POD. 예. 뭔가요? 그게? 우리한테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매하면 그때 하나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그쵸. 네. 프린팅해가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프린트 온 디맨드. 맞습니다. 네. 네. 아, 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글로벌 서비스다 보니까 네. 미국에 있는 민무나 약간 이제 정말 인터넷 돌아다니는 짤방이나 네.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혹할 만한 어떤 디자인들 어느 정도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가지고 네. 핀터레스트랑 인스타그램에다가 해외분들한테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셔야 돼요. 아, 안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냥 물건만 올리면 안 팔려요, 절대. 근데 그런 사이트가 레드볼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소사이어티 6부터 시작해가지고 4-5군데가 있어요. 비슷한 사이트가. 우리나라에도 고려 기프트가 약간 이거 비슷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려 기프트가 마플샵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나오긴 했어요. 마플? 예. 마플샵. 예. 아, 고려 기프트에 가면은 무지 제품들 이만큼 있고 파일 보내면 인쇄해서 물건 주거든요. 아, 고르기 패턴은 제가 처음 들었네요. 예. 제가 아닙니다. 예. 아니, 고르라고 하면 인삼이나 이런 거 생각나가지고. 네.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브런치를 또 하세요. 네. 네 번째가 브런치를 활용해서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브런치 전에 네.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한 다음에 네. 티스토리 블로그에 1일 1포스팅을 해서 네. 나중에 애드센스라고 구글에서 이제 광고받는 그 서비스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네. 그거는 그거대로 수익을 내고 티스토리 블로그에 연재했던 글들을 네. 브런치로 옮긴 다음에 네. 브런치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출판 관계자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글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습득하려는 어떤 약간 좀 지적인 어떤 열망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출판계나 이런 기회들이 블로그보다는 브런치가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팔로워를 모으지 않더라도 네네. 그냥 100명, 200명만 되는데 글만 성실하게 연재돼 있다는 판단이 들면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요. 제안이 와요. 아. 그러면 이제 되게 좋은 건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출판사에 제안 안 오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 또 되게 여기서 또 신기한 게 있는 게 글을 20개만 연재하면 네. 브런치 자체적으로 이제 부크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무슨 서비스요? 부크크요. 부크크. 예. 그것도 아까 레드버블 말씀드린 거랑 같은 서비스인데 이건 네. 책용이에요, 책용. 아. 그러니까 뭐냐면 20개만 내가 이제 연재한 게 쌓이면 네. 부크크를 이용해 가지고 출간을 할 수가 있어요. 자가 출판을. 아. 빵원으로. 아, 그럼 내가 그거를 쉐어하는 방식인가 보네요. 그렇죠. 판매된 금액의 인세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받고요. 네네. 여기서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네. 그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쉐어를 해주는 거죠. 인쇄해서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자가 출판하면 유통망도 되게 구리고 작가 등록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북크로 출간을 하더라도 ISBN을 정확하게 맞고요. 네.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가고요. 네.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다 들어갑니다. 되게 좋네요, 이거. 네네네. 내가 글을 20편 정도만 연재할 수 있으면 그렇죠.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이거 안 믿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실제로 예전에 파리 여행을 한 달간 간 적이 있어요. 네. 좀 철이 없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한 달간 갔던 것들이 예전에 블로그에 기록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걸 브런치에 옮긴 다음에 이걸 한번 실행해 봤어요. 진짜 팔리는지 보려고. 네. 그래서 한 번쯤 파리로 떠나도 괜찮아라고 책을 하나 냈었는데 네. 근데 팔리더라고요. 진짜요? 그리고 돈도 들어오더라고요. 네, 가끔 길 가다가 네. 휴대폰에 갑자기 몇만 원 들어온 게 찍혀가지고 이 돈이 왜 들어왔지? 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때 내놓은 게 팔려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대박이네. 브런치가 또 그런 수익 모델이 있네요. 네. 전혀 몰랐어요. 네, 그냥 출판사 연동해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시나리오인 거고요. 네네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출판사 연락 안 온다잖아요. 부크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크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자가 출판을 해버려도 네. 내가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타링이나 크몽이랑 연계를 한다는 건 무슨 포인트인가요? 타링 크몽 연계는 어떤 포인트냐면요.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PDF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A4 용지 30에서 4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분량의 어떤 전자책들을 출간하는 분야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내용들을 다 읽기에는 부담스럽다. 요점만 알려달라. 네. 근데 요점만 알려주는 대가로 이제 그 받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책값이 예를 들어서 15,000원에 팔린다고 해도 네. 출판사랑 이제 계약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인세는 한 10%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신인들은 한 7%일 거예요.
네, 그러면 한 권 팔려봤자 1,000몇백 원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나중에 많이 팔려봤자 엄청 많이 팔리면 좋은 거지만. 그죠, 그죠. 근데 이제 PDF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파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에만 설정해 놓더라도 그 10,000원에서 그 대행 업체 금융 살인이 가져가는 건 되게 적은 수수료인 거고 한 얼마나 가져가나요? 한 20% 정도밖에 안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 예, 예, 예. 오히려 반대로 이거는 업체가 20%를 가져가고 그렇죠. 이거는 출판을 하게 되면 역으로 내가 7% 10% 가져가는 그렇죠. 거니까. 저자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PDF를 통한 유통에 성공한다면 단기간에 수익 보는 거는 종이책보다는 낫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왜 브런치를 먼저 하고 이걸 해야 되나요? 타링크몽을? 아, 그게 왜냐하면 네. 브런치를 통해서 예비 강의 수요를 확보하는 게 1차고요. 네. 그다음에 출판사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연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하는 어떤 시장들을 그 뚫어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크몽이랑 타링에 전자책만 올려놔 버리면 네. 브랜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일반 독자분들이랑 접점 자체가 굉장히 네. 적고요. 네. 크몽이랑 타링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냥 구매해서 보는 거지 이걸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 팬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예, 근데 브런치는 이제 그런 통로 역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로를 가지고 타링과 크몽의 판매를 하면은 훨씬 더 내 팬들이 구입을 해줄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더 나아가가지고 종이책까지 하게 되면 네. 당장 안 팔리더라도 종이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B2G랑 B2B 교육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종이책이 나오면 그때부터 교육 시장에서 콜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접촉이 오나요? 그러니까 메일로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에 강의를 해줄 수 있냐라고 공공기관이나 관공서나 기업들에서 네네. 그 담당자분이 이제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단가나 이런 것도 다 물어보시는데 네. 처음에 할 때는 모르잖아요.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웬만하면 다 이제 예산 맞춰드리니까 그냥 정해진 예산 알려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해드리겠다. 네. 이런 식으로 답장 주시면 네. 금연적으로 답변 오면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한 시간에 50만 원을 받으셨다고. 이게 잘 풀리면 몇몇 기업에서는 그렇게 주기도 하고요. 네. 근데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고. 네, 뭐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대기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강의에 직원 교육에 되게 인심이 후한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시간당 50까지도 그냥 준다는 거죠. 초보 작가인데도. 초보 작가는 50배를 못 받죠. 초보 작가는 뭐 제가 이제 딱 처음 생각하기에는 했을 때. 네.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다. 10에서 30만 원. 네. 사실 10도 안 주면 가면 안 돼요. 10도 안 주면 예. 교통비도 안 나오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배달 대행을 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일단 진입은 좀 손해보더라도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네.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거가 반복되면 네. 나중에는 이제 뭐 좋진 않다는 거죠. 몸값이 그걸로 정해지니까. 그렇죠. 예. 그거 정해진 몸값을 올리는 게 정말 어렵죠. 그거는 정말 쉬운 건 아니죠.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이게 5번째죠. 강의와 5번째가 이제 B2B 강의. 그렇죠. 이런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배달 대행이나 결혼식 하객 알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애쉬나 레드버블 여기부터는 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있는 분들. 그렇죠. 어. 근데 요즘에 워낙 이제 툴들이 잘 나와가지고 네.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도 그냥 배우시면 됩니다. 예, 그죠. 웹에 이미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툴들의 사용법이 맞아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면 평생 못하는 거고 네.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한 3일만 투자해가지고 하다 보면 되긴 되네? 네.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브런치 타링 크몽에서는 한 뭐 얼마나 수익을 올리셨어요? 하실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타링은 저의 어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실행을 해봐야지 알려드릴 수 네네.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B2C로 강의하거든요. 크몽에서는. 네. 타링에서는. 네. 근데 제가 작년에 정산해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는 타링에서 들어가잖아. 예. 근데 그게 뭐 제가 한 달에 매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제 시간 될 때 주말에 한 3시간씩 해서 그냥 강의한 건데 네. 이 5가지를 직접 하시면서 지금은 강의까지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강의에서는 보통 이 내용을 강의를 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강의에서 다루는 분야는 네. 보통 이제 유튜브 교육에 대한 분야를 강의로 다루고 있어요. 아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맞아. 예. 이거 왜 유튜브는 어때요? 유튜브 수익이 제일 크지 않으세요? 지금 15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15만일 때 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유튜브. 아, 이게 참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이제 이거 참 네.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확정된 수익이 아니라 그래도 예, 달러로 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그래도 한 달에 한 5,000달러는 넘었던 것 같아요. 5,000불, 네, 500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28일 정도의 그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최근 28일에 금액이 나오는 건데 네. 5,000달러는 넘었다고 나오긴 해요. 와이프 좋아하시겠어요. 아, 그렇죠. 예. 좋아하죠. 예. 좋아하죠. 이거 5가지를 했지만 6번째 유튜브가 제일 베스트네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유튜브 수익과 기존에 있는 수익들 비교했을 때 네. 기존에 있는 수익들을 더한 게 유튜브보다는 커요. 그 스마트 스토어는 한 200, 300 정도라 그랬고 그다음에 이거는 브런치는 연 400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링 같은 경우에 연사백인 거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강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 그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제가 그 기초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강의의 수익들을 확 높여놓기 때문에 네. 강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이제 상당히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긴 해요. 왜냐면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니까. 예. 이런 것들. 예, 한 군데서 받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는 이제 리워드를 통한 이제 간단한 어떤 테스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한 달에 또 한 70에서 100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리워드 앱도 많이 하세요? 일단 검증된 것들은 하고 있어요. 검증된 거 어떤 거 하세요? 이게 다 공개해버리면 또 경쟁업체가 너무 생겨가지고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몇 사람들한테 가지만. 소개해드렸던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노마드 테스크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 코인으로 받아가지고 코인을 환전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랑 이제 코인 환전 사이트. 네, 코인 환전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크라우드웍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되게 유명해진 사이트인데 웍스. 네.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사실은 그 AI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해가지고 네. AI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노가다들이 있어요. 네. 그 노가다들을 대행해서 해주는 거예요. 뭐 글도 입력해주고 뭐 다양한 어떤 사진도 찍어가지고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예. AI 유치원 선생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귀찮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의 경쟁들이 심화될수록 리워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인기가 있을 때 좀 했다가 여기에 리워드가 너무 작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하는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뒤에다 넣을게요. 네. 어차피 뒤에는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네네. 네, 앞에다가 이 5가지 넣고 네. 노마드 테스크랑 크라우드웍스 네. 아까 뭐 경쟁자 때문에 좀 걱정하시니까 예. 그리고 또 있을까요? 크라우드웍스랑? 뭐 많죠. 예. 많은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앱테크로 이제 그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요. 네. 앱테크 20, 앱테크 30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앱테크들이 나와요. 이미. 앱테크 20, 앱테크 30. 예, 그런 식으로 탑 뭐 20, 탑 30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이제 갱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그것들은 이제 컴퓨터 없어도 휴대폰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작은 돈들은 이제 그걸로 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요걸 통해서 한 70에서 100 정도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대신에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휴대폰을 한 군데만 쓰면 안 되고요. 네. 아내나 남편 혹은 뭐 동생이나 뭐 자기 그냥 친구 거까지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네. 가족들 것까지는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개를 돌리면 돌릴수록 수익은 증가되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몸빵형이기 때문에 네. 앱테크도 막 제가 베스트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네네. 이런 쪽에도 수익 모델은 나오긴 나온다.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제가 그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네. 제 첫 인턴 월급으로 받았던 게 83만 원이었습니다. 그 직장인 하실 때는 지금이랑 네. 비교해 보면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좀 안정적인 건 없잖아요. 아니요. 지금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요? 네. 직장 생활 할 때보다 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저는 직장 생활이 더 리스크라고 판단했던 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직장 생활했던 데가 노년이었어요. 노년. 네. 그러니까 노년에 보시면 그 교보문고 사거리가 있어요. 되게 네. 큰. 네. 거기 보면 항상 점심시간마다 양복 입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들 네. 한숨 푹 쉬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게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항상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지 하면 들어보면 다들 뭐 집값 어쩌고 막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이러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인턴 생활할 때 이럴 때는 뭐 저도 고시원 생활할 때였기 때문에 네.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이제 그 정말 열심히 해서 한 80몇만 원 정도 저축하면 네. 1년에 1,000만 원의 이제 그 적금액이 생기는데 네. 그렇게 10년을 해봤자 결국 1억인데 그 1억으로 갈 수 있는 집들이 과연 있나?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결혼을 네. 했을 때 갈 수 있는 신혼집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절망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성실하게 저축해가지고 뭐 미래를 그려봤을 때는 미래는 없구나. 굉장히 봄날이었는데 네. 그 벚꽃이 막 피어 있고 막 이런 봄날이었는데 네. 그 걷고 있었어요. 출근길에 걷고 있었는데 네.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웃음이 안 나와요. 그냥 삶의 의미가 과연 뭐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10년, 20년 뒤에 그려지는 미래가 없으면 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세상에. 약간 되게 우울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도 우울한 생각이 들 정도로 직장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네. 답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죠. 그러시다가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시고 네네네. 혼자서 지금 네. 하고 계신 거. 그렇죠. 예. 앞으로도 계속 뭐 다시 재취업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월급만으로 만약에 예. 그 희망적인 사회라면 솔직히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는 있어요. 네. 근데 월급만으로 만약에 이제 희망적인 사회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직장 생활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월급만으로 희망적인 분들은 상위 한 5% 정도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희망적이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나머지 분들은 월급만으로는 인플레나 각종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네. 사실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남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내가 정말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그냥 나는 행복해라고 정말 멘탈적인 어떤 그 성숙도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야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의 분들은 결국에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친구가 잘 되거나 내 지인들이 잘 되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결국에는 순소득을 높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돈이 있어야 또 할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돈이 없는 채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넣어서 그게 2,000만 원 돼도 그쵸. 삶의 질이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려 그렇죠. 수익률로는 100%지만. 맞습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벌 회장님이 한 3% 정도의 수익률을 낸 금액이나 네. 우리가 이제 300% 수익률을 낸 거랑 비교했을 때 절대값은 사실은 재벌 회장님의 3%가 낮거든요.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드머니가 커야지 사실은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인데 아마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 순소득을 높이려면 그 퇴근 후의 시간 혹은 주말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네. 부업을 통해서 그 현금 흐름 자체를 확 높여버리면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해볼 만한 승부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부업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예, 오늘 또 스케줄이 또 돼가지고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